오늘 제1강 구어절의 차이점인데 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어절의 차이점. 구어절의 차이점이요? 일단 구어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네. 중고등학교 때 구어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중고등학생들이나 네. 대학생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구어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첫 수업은 구어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는 네?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예요. 네. 그러면 그 예들이 뭐가 있어요? 명사구나 부사구, 형용사구 같은 그런 구,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 그럼 명사구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명사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명사구는 뭐예요? 명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형태라고 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 그러면 형용사구는 뭐예요? 그 형용사와 함께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포함한 네.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예요. 그리고 동명사구는 동명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요. 네, 맞아요. 투부정사구는 투부정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 전치사구는 전치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요. 네. 그래서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구는 명사를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명사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예요. 그래서 예시에 보시면 데스크라든지 chair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봐요. TV 아니면 데스크 같은 이런 명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가 명사구는 명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명사는 꼭 뭐가 붙어요? A가 뭐예요? A가 우리가 얘기하는 관사라고 얘기하죠. 부정관사도 있고 정관사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 데스크라든지 chair라든지 A는 뭐예요? A가 정관사예요? 부정관사는 뭐예요? 정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사는 뭐예요? 특정한 하나, 유일한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를 붙이는 거예요. 응? 더. 그렇기 때문에 A는 뭐라고? 부정관사고 더는 네, 정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구는 뭐라고? 명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고 형용사구는 뭐라고? 형용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예요. 그리고 동명사구는 동명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예요.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투부정사구는 뭐예요? 투부정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치사구는 전치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예요. 구는 뭐라고요?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 네, 그래서 동명사 구는 뭐라고요? 동명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요. 그러면
구를 만약에 확장한다라고 그러면 뭐가 돼요? 구를 만약에 확장한다면요? 네, 절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구를 확장하면 절이 되는 거고, 네. 절을 만약에 추격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구와 절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구를 만약에 확장하게 되면 절이 되는 거고, 절을 만약에 추격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구요. 네, 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구와 절의 차이점인데 영어의 첫 시발점은, 그러니까 첫 공부를 하는 어떤 스타팅 포인트는 구와 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와 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그리고 뭐 일반 사회에서도 이미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와 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라고 아냐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되게 스테레오타입한 되게 구세대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영어의 첫 시발점,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첫 시발점은 구와 절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구를 얘기했어요. 구는 뭐라고요?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 문장의 형태. 네, 맞아요. 그러면 절은 뭐예요?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 네, 맞아요. 그래서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절은 뭐예요? 주절은 그 메인이 되는 절, 그 앞에 있는 절을 말하는 거. 네, 메인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의 문장,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포인트가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점이라고 얘기하죠. 점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하나의 문장에 절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여러 개의 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주절은? 주절은 포인트가 되는 절. 포인트가 찍히면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절이 있어요. 여러 개의 절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개의 주어 동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절은 뭐라고요? 주예요. 주, 절. 주가 되는 절인데 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확장해서 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예요. 포인트가 찍히는 하나의 문장에는 절이 몇 개가 있다고요? 여러 개. 예,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의 주어 동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주어 동사 중에 주절은 뭐라고요? 주가 되는 절이요. 주제가. 하나의 문장에서 가장 주가 되는 주어 동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절이 뭐라고요? 주가 되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절은 뭐라고요? 주가 되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네, 맞아요. 그래서 주절이라고 얘기하고 종속절은 뭐예요, 그러면? 종속절은 꾸며주는 절 아닌가요? 뭐를 꾸며줘요? 하나의 문장에는 여러 개의 절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주절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 절은 뭐예요? 주절을 꾸며주는 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의 포인트 내에는 절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문장에 주가 되는 절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나머지 절은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종속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종속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종속이 되는 거예요. 주절의 종속이 되는 주어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에는 주절도 있을 수 있고 종속절도 있을 수 있어요. 주절은 딱 하나만 있어야 되고 종속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절과 종속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에 뭐라고? 주절과 종속절이 있을 수 있어요. 주절은 뭐라고요? 주가 되는 주어 동사. 종속절은 뭐라고? 종속이 되는 주어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절은 어떤 절이 있어요? 똑같이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응? 많은 절들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절들이요? 응? 만약에 명사절이라고 하면 명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의 포인트 내에는 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절 외에 절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종속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절들,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에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거는 주가 되는 절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종속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명사절이라든지 형용사절이라든지 아니면 부사절이라든지 아니면 대등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냐고요? 주절에 속해요? 하나의 포인트 내는 뭐가 있다고요? 주절과 종속절이 있어요. 종속절은 뭐라고요? 종속이 되는 주어 동사예요. 그래서 종속이 되는 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대등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절은 뭐예요? 딱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속이 되는 절은 뭐라고요? 종속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절의 형태는 어떻다고요? 명사절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네, 맞아요. 부사절은 사절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요. 네. 그리고 형용사절은 형용사절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절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절은 뭐라고요? 종속절이에요. 종속절의 형태는 뭐라고? 명사절이라든지 부사절이라든지 아니면 형용사절이라든지 대등절이 있어요. 이 형태는 어떻다고요? 명사절은 명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되는 거고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되는 거고 형용사절은 형용사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되는 거고 대등절은 대등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에 보시면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어요. 요거는 주절하고 종속절은 하나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는 주절도 있을 수 있고 종속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종속절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절이라고 얘기하면 포인트에는 주절이 딱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I have to study English very hard라고 얘기하죠. because I'm a student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의 문장에는 뭐라고? 주절이 딱 하나만 있어요. I가 있고 have to study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는 주절은 주가 되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예요. 그럼 이 because는 뭐예요? because는 물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네, 접속사예요. 무슨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요? because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맞춰봐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일지라도 이런 것들은 어때요?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because가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 맞아요.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온 거예요. 이 부분을 주절과 종속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절과 먼저 종속절 얘기를 했던 거고 이 부분은 뭐라고요? 주절이고 여기는 뭐라고? 종속절이에요.
요거는 하나의 문장에서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요 종속절은 뭐라고요? 뒤에 있는 거. 하나의 문장에서 주가 되지 않고 종속이 되는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절이라고 그러면 주가 되는 주어 동사. 종속절은 뭐라고요? 종속이 되는 주어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속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대등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절은 뭐라고요? 형태가 명사절, 주어 동사예요. 그리고 부사절은 뭐라고요? 부사절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네, 형용사절은 주어 동사예요. 네, 주어 동사예요. 지금 형용사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관계 대명사 절이에요. 일단은 대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문장에서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이 있잖아요. 주절과 종속절. 그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네,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그다음에 대등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은 중간에 오는 게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해요. 관계대명사절은 추후에 얘기를 할 거지만 요거는 좀 특수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접속사요. 원칙에 따라 가지고 형용사절을 설명을 하겠지만 관계대명사절을 설명을 하겠지만 추후에 절과 절을 연결했을 때 중간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 접속사긴 하겠지만 접속사가 형태가 변해서 관계대명사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수업은 구와 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 네,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예요. 그래서 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밖에 없어요? 구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구 얘기하는데 왜 절이 나와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응? 명사구는 뭐예요? 명사구는 명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 네, 형용사구는요? 형용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 동명사구는요? 동명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 투부정사구는요? 투부정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 네, 그게 구예요. 구는 뭐라고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형태예요. 그러면 절은 뭐예요? 주어 동사를 포함한 문장의 형태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주절은 뭐예요? 주절은요, 주가 되는 주어 동사를 가진 절이요. 주절은 뭐라고요? 주가 되는 주어 동사. 예, 주가 되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예요. 그러면 종속절은 뭐예요? 종속이 되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에는 하나의 문장에는 주절도 있을 수 있고 종속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접속사를 포함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접속사를 포함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접속사를 포함한 것이요? 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종속절이. 네, 종속절이라고 얘기해요. 종속절의 종류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대등절이 있는 거예요. 이상이에요.